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마치 기계 속의 유령 같은 존재에 대한 겁니다. 컴퓨터 메모리 속에 이미 사라졌어야 할 뭔가를 조정하는 아주 교묘한 버그가 있거든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삭제했는데 그 뒤에도 그걸 계속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Use After Free 취약점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메모리 속 유령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 버그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생겨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단순한 결함에서 치명적인 무기로 돌변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당연히 브라우저 해킹 사례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 방어법까지 쭉 훑어볼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메모리 속의 유령입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 문제가 메모리의 어디를 잘못 건드려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바로 언제 접근하느냐, 이 타이밍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타이밍의 범죄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메모리 버그라고 하면 버퍼 오버플로우처럼 뭐랄까 할당된 공간 밖으로 삐져나가는 공간적인 오류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루는 Use After Free, 줄여서 UAF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건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 관련된 오류예요. 그러니까 객체의 생명주기, 즉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클을 잘못 건드리는 거죠. 올마른 장소에 갔지만 너무 늦게 혹은 너무 일찍 도착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령의 실체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댕글링 포인터, 우리말로 하면 대롱거리는 포인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C 언어 같은 데서 메모리를 다 쓰고 free 함수로 반납하잖아요. 근데 이 함수는 딱 이 공간 이제 비었으니까 다른 용도로 써도 돼 라고 운영체제에 알려주기만 해요. 정작 그 공간을 가리키고 있던 주소값, 즉 포인터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는 이미 사라진 집 주소를 계속 들고 있는 허공에 대롱거리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댕글링 포인터가 어떻게 UAF라는 취약점으로 이어지는지 그 탄생 과정을 4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4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할당이에요.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 사용자 프로필 정보를 담을 공간을 메모리에 달라고 정상적으로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죠? 두 번째 단계가 해제입니다. 프로필을 다 쓰고 나서 메모리를 반납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실수가 발생합니다. 메모리는 비워졌는데 그 집 주소를 들고 있던 포인터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로 이때 댕글링 포인터가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재할당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덫이 놓이는 순간인데요. 운영체제가 아까 비워진 그 메모리 공간에 이번엔 전혀 다른 데이터, 예를 들면 공격자가 조작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사용입니다. 프로그램이 깜빡하고 옛날 주소, 즉 댕글링 포인터를 가지고 그 메모리에 다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사용자 프로필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정체불명의 데이터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걸 타입 혼동, 타입 컨퓨전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할당 단계가 바로 덫이 놓이는 지점이라고 했죠. 이 타입 혼동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그램은 원래 그 메모리 공간에 사용자 정보가 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이름을 화면에 출력해줘 같은 명령을 내리겠죠. 그런데 공격자가 재할당 타이밍을 노려서 그 자리에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 라는 악성 코드를 심어놨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공격자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해버리는 겁니다. 단순한 버그가 순식간에 시스템을 장악하는 무기로 돌변하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 단순한 실수가 공격자의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공격자가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비유하자면 지도 훔치기랑 운전대 빼앗기입니다. 먼저 지도 훔치기, 즉 정보 유출부터 볼게요. 공격자가 해제된 메모리 덩어리에 남아있는 다른 데이터의 주소 같은 찌꺼기 정보를 읽을 수 있어요. 이걸 잘 조합하면 ASLL처럼 주소를 무작위로 섞어 넣는 최신 보안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말 그대로 시스템의 내부 지도를 손에 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과감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바로 프로그램의 운전대를 아예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운전대 빼앗기, 전문 용어로는 제어 흐름 탈취라고 합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취약한 객체의 메모리가 해제돼요.
공격자는 그 자리에 함수 주소 같은 걸 담고 있는 악의적인 객체를 잽싸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원래 하던 대로 댕글링 포인터를 통해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 실행의 흐름이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주소를 몰래 바꿔치기해서 운전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목적지로 가게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매일 쓰는 웹 브라우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이 브라우저야말로 UAF 취약점, 이 디지털 유령들이 가장 활개치고 다니는 전쟁터 중 하나입니다. 왜 브라우저가 특히 취약할까요? 한마디로 너무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웹페이지 하나를 띄우는 데만 해도 화면에 보이는 구조를 담당하는 돔 엔진, 동적인 기능을 맡는 자바스크립트 엔진, 디자인을 처리하는 CSS 엔진,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동시에 서로 다른 시간축에서 움직여요. 이걸 비동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 버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 라고 했는데 다른 엔진에서는 그 사실을 미처 모르고 그 버튼 클릭됐네? 이벤트 처리해야지 하고 이미 사라진 메모리에 접근하려는 실수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브라우저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UAF 시나리오예요. 이렇게 위험한데 그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할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교활한 유령들을 퇴치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어 전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개발자의 좋은 습관, 즉 인간의 규율에 기댄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예 시스템이 도와주는 자동화 도구를 쓰는 겁니다. 먼저 인간의 규율부터 보죠. C나 C++처럼 개발자가 메모리를 직접 주무르는 언어에서 UAF가 자주 생겨요. 왜냐하면 언어 차원에서 이거 위험해 하고 막아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어법은 개발자가 프리로 메모리를 해제한 바로 그 다음 줄에 그 포인터를 널, 즉 텅 빈 값으로 만들어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실수로 그 포인터를 쓰려고 해도 그냥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딱 멈춰버려요. 공격자한테 시스템을 통째로 뺏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이제 자동화 도구의 끝판왕격인 애드레스 세니타이저, 줄여서 AS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프로그램이 쓰는 메모리 공간 옆에다가 섀도우 메모리라고 하는 일종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의 모든 바이트가 지금 사용 중인지, 해제됐는지, 접근하면 안 되는 곳인지 그 상태를 일일이 기록하고 감시합니다. 거의 전담 경호원을 붙이는 셈이죠. ASN의 가장 기발한 기술은 바로 격리입니다. 보통 메모리는 해제되면 바로 재활용 센터로 가거든요. 그런데 ASN은 해제된 메모리를 바로 보내지 않고 잠시 격리 구역에 묶어둡니다. 일종의 유예 기간을 두는 거죠. 만약 이 기간 동안 옛날 주소를 가진 댕글링 프린터가 접근을 시도하면 ASN이 어딜? 여기는 접근 금지 구역이야! 하고 딱 잡아내는 겁니다. 재활당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를 발견할 확률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아주 스마트한 방법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째, 유즈 애프터 프리는 잘못된 타이밍에 메모리에 접근해서 생기는 시간적 오류다. 둘째, 그 원흉은 바로 댕글링 포인터다. 셋째, 공격의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재할당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다. 넷째, 이걸로 정보도 훔치고 프로그램도 장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어는 개발자의 널 처리 습관과 ASN 같은 똑똑한 도구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은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기계 속에서 계속해서 태어나는 이 디지털 유령들과의 전쟁에서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을 숨바꼭질일까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개발자와 보안 전문가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